흔히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70세가 넘으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명확히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은 주제네요. 젊을 때 즐겨했던 그 운동, 과연 지금도 괜찮을지, 또 의사들이 경고하는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대체 뭘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 핵심은요, 70세 이후에 우리 몸이 겪는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육량이라든지 뼈의 강도, 그러니까 골밀도죠. 아, 골밀도요? 네. 그리고 심장이나 폐 기능 같은 것들이 젊은 시절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전처럼 운동하면 무릎이나 척추, 또 심장 같은데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그럼 가장 먼저 좀 조심해야 할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고강도 근력 운동이 제일 먼저 나오던데요. 네네. 그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 드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이요. 아, 네. 바로 그 운동들입니다. 뼈하고 인대가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좀 무리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오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 연골이 팍 하고 파열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파열이요? 네. 심한 경우에는 복부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몸의 그 주 동맥 있잖아요. 대동맥. 그게 찢어지는 대동맥 파열 같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와, 대동맥 파열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위험인데요. 그럼 순간적인 충격이 큰 운동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줄넘기라든가 아니면 막 통통 뛰는 에어로빅, 점핑 피트니스 같은 거요. 이것도 무릎에 부담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점프 동작은 그 순간적으로 자기 체중의 한 5배, 그 이상의 충격을 관절에 딱 주게 돼요. 5배나요? 네. 젊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런 충격이 관절 연골을 닳게 하거나 심지어 찢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사실상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연골 재생이 어렵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다음으로 자료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의외로 등산이었어요. 등산이요? 네,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데 이게 무리한 등산은 위험하다고요. 네, 특히 그 내리막길 있잖아요.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내려올 때요? 네. 그리고 또 가파른 길을 오를 때 갑자기 심박수가 확 치솟으면서 심장 근육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근경색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등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산행, 그리고 특히 준비 없이 혼자 가는 산행이 문제입니다. 아, 혼자 가는 산행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달리기나 마라톤 같은 좀 격렬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도 7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든요. 이미 심폐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숨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참고 그냥 계속 뛰는 경우요. 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돌연사로 이뤄질 수도 있어요. 돌연사요? 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70세 이후에는 좀 경쟁적인 마라톤이나 너무 과격한 조깅은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섬뜩한 위험들이 많네요. 그럼 혹시 그럼 운동 아예 하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몸에 약이 되는 운동으로 바꾸면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안전하면서도 건강 효과는 확실한 운동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평지를 그냥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나 기분 전환에 아주 탁월하고요. 걷기 좋죠. 네. 그리고 한 1, 2kg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이나 요즘 많이 쓰는 탄력 밴드 있잖아요. 네, 밴드 운동. 네. 그걸 이용한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에 꼭 필요하고요. 또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거는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 부담 없이 심폐기능도 기르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아, 맞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도 추천 목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운동들은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노년기 낙상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쵸. 한번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니까. 네, 중요한 건 부상 위험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70세 이후에는 젊을 때 하던 운동 방식,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고강도 근력 운동, 과격한 점프, 무리한 장시간 등산, 그리고 격렬한 달리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운동의 목표는 뭐 기록을 경신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국 안전하고 꾸준한 습관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과거에는 당연히 이건 건강한 거야 라고 여겼지만 현재 당신의 연령과 몸 상태에 맞춰서 좀 재평가해야 할 다른 습관들은 없을까요? 다른 습관들이요? 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좋았던 식단이 과연 지금도 나에게 최선일까? 혹은 꾸준히 먹던 영양제가 있다면 그게 여전히 나한테 필요할까? 이런 것들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